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인사하니까 어떤 청취자님께서 유치원 선생님이 이렇게 학생들한테 손 흔드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인사를 할 수도 없고, 예. 자, 제가 3월 26일 방송을 할 때 여러분 3월의 마지막 주이자 4월의 첫 번째 주인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3월 29일부터 4월 2일 사이에는 주식시장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제 유가도 60달러 이상에서 안착할 것 같습니다. 라고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방송이 바로 주가와 달러와의 연관관계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떤 청취자님께서 미쓰리 주식과 금리와의 관계도 좀 설명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예, 그 내용도 제가 준비를 해서 정말 쉽게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 주중에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돈다방 미쓰리는 지금 주식시장이 뭐 좋고 나쁘고 앞으로 더 갈 거고 더 빠질 거고 이것을 포인트로 잡는 게 아니라 지금 주식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호재와 악재들을 찾아서 악재는 리스크에 대비하고 호재는 선점하는 그런 컨셉을 갖고 있는 방송이 바로 돈다방 미쓰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요 주식시장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 놓고는 주중에 자, 여러분 보이지 않는 악재 한번 점검해 봅시다 라고 방송을 하면 왠지 제가 초를 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주중 방송은 쉬었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잘 지내셨을 거라고 보고요. 여러분 한 주 마감을 이제 마치고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수익이라든가 아니면 굳이 뭐 수익이 아니더라도 기분이 좀 좋으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앞서 방송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주식하는 사람들은요. 증권회사 가서 계좌를 만드는 순간 지옥의 문이 열린다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벌어도 걱정이고요. 돈을 잃어도 걱정입니다. 돈을 잃은 건 걱정스러운 거 맞아. 그런데 미쓰리 돈을 버는데 왜 걱정스러워? 야, 지금 내가 수익이 나고 있는데 이거 내가 얼마에 팔까? 그것도 엄청난 고민을 하게끔 만드는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식을 시작하는 순간 지옥의 문이 열린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신에 제가 추구하는 거는 주식은 치매가 걸리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재테크다. 욕심내지 않고 매매원칙만 잘 만들고 적당한 선에서 내가 칼같이 자르고 수익금 출금해서 내가 한번 정말 맥주 한 잔 사 먹기 한다든가 아니면 뭐 와이프한테 10만 원이라도 용돈을 줄 수 있다든가, 그리고 주식시장을 보면서 야 그래도 오늘 올라가니까 기분 좋네. 그리고 주식시장이 팔은 날은 팔았지만 뭐 조금 더 빠지면 사지 뭐, 이렇게 주식시장과 밀당을 잘하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로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여러분들에 대한 바람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미쓰리가 이렇게 여러분 뭐 이번 주 주식시장이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자주 안 해드리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제가 여러분 3월 마지막 주는요. 그러니까 3월 마지막 주이자 4월의 첫 번째 주는 주식시장이 이렇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국제 유가도 60달러 이상 회복될 것 같아요. 아예 제목으로 대놓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마음 편하게 좀 즐기셨으면, 심리적으로 좀 편하게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최근 들어서 가장 자주 해드리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미국 경제지표 2월달 경제지표는 후지입니다. 왜냐하면 한파 때문에. 대신에 3월달 경제지표는 굿,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베이스를 인정하시고,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뭐였냐면 지난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을 이제 법안 통과시킨 다음에 만년필 잉크 묻기 전에 이렇게 3월 11일 날 쫙 사인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미쓰리 어떻게 이제 시장에 호재가 없는 거야? 라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2조 달러, 2조 달러일지 3조 달러일지 4조 달러일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여하튼 어마어마한 정말
금액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대기 중이다. 그 인프라 투자 법안이 1조 9천억 달러 이 호재의 바통을 이어받을 것이다.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주식시장이 좋을 거라고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고용지표였거든요. 2월달 지표는 안 좋아. 그런데 3월달은 좋아. 그럼 3월달 고용지표가 바로 3월의 마지막 날 민간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고 4월 2일날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지표 좋겠구나. 그럼 얘네들 지표가 좋으면 증시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증시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경제지표 보시면요. 2월달 관련된 주택지표를 비롯해서 2월달 지표들은 여전히 부진했고요. 3월달 지표 같은 경우는 잘 나왔습니다. 3월달 ISM 제조 PMI 지표는 2월달에 60.8이었는데 3월달에 64.7로 상승했고요. IHS 마켓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표도 2월달에 58.6에서 3월달에 59.1로 상승했습니다. 참고로 이 PMI 지표는요. 50이 기준입니다.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50 이하면 경기 위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ISM, IHS 마켓에서 발표하는 이 제조업 지표 PMI 지표가요. 그냥 60대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3월달 경제지표 잘 나왔고요. 그리고 고용지표도 잘 나왔습니다. 자, 3월달 고용지표 비농업 일자리 91만 6천 개 증가됐고요. 실업률도 전월 6.2%에서 6.0%로 0.2% 다운됐습니다. 실업률은 떨어질수록 좋은 거죠. 그리고 조 바이든 표 2조 달러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건설 투자 계획도 발표가 됐습니다. 자, 국채 금리는요. 1.7%도 물론 넘기긴 했습니다만 1.680%에서 머물렀습니다. 제가 여러분 일부 전문가가 인플레이션 우려, 즉 미국 국채 금리 영향으로 주식시장이 변동성을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마다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식시장이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거는요. 오로지 그래서 경제가 어떻다는 거니 이거에 관심을 갖고 있지 미국 국채 금리 술렁거리는 거 아웃 오브 안중이다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3월 마지막 주이자 4월 첫 번째 주에 변동성이 보일 거라고 전망했던 전문가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미쓰리는 주식시장은 국채금리보다는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3월 달에 경제지표가 잘 나오고 고용지표 잘 나오고 인프라 투자 발표하고 이런 호재를 앞에 두고 그깟 국채금리에 휘둘릴 뉴욕 증시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주식시장이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국제유가의 여신 미쓰리가 국제유가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죠. 지난주 목요일 기준, 왜냐하면 4월 2일 날 금요일 날은 성금요일로 유럽 증시와 뉴욕 증시가 쉬었고요. 그리고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선물 시장도 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 기준으로 WTI가 61.45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 한 주 동안의 국제 유가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오펙 회의였습니다. 오펙 회의에서 여러분 증산을 결정했어요. 증산을 결정했는데 국제 유가가 상승했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헐, 이거 뭐지? 미쓰리. 오펙 회원국들이 증산을 하는데 증산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공급이 많아진다는 얘기인데 공급이 많아진다라는 거는 국제 유가 가격을 끌어내리는 요인 아니야? 그런데 왜 오펙 회원국들이 증산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가 61달러까지 올라가서 저렇게 끝났니?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4월달 오펙 회의에서 내린 그 결론을 좀 보면은요. 다음 달이죠. 5월부터 7월달까지 점진적으로 증산을 할 것이다. 여기에 합의를 봤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요. 5월달, 6월달은 35만 배럴씩 감산할 거고, 그 다음에 7월달에는 40만 배럴씩 감산할 거다라고
감산량을 완화할 거라고 결정을 지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우디의 일일 100만 배럴 자발적인 감산은 7월 달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거라고 했습니다. 자, 분명히 오펙 회원국들은 감산을 유지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증산을 하겠다고 했는데 왜 국제유가가 올라갔을까요? 지금 아마 제 머릿속에 있는 기억으로는요, 이 오펙 회원국들이 일일 하루에 180만 배럴씩 감산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산하기로 한 결정, 그런데 더 정확히 말씀드리는 거는 증산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 예를 들면 180만 배럴씩 감산했던 양 중에서 5월달, 6월달 기준으로 보면은 뭐 한 150만 배럴 정도 덜 감산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아무리 오펙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60달러를 이탈했지만 오펙 회원국들이 본 거는 바로 이런 겁니다. 백신이 공급되고 있고 이제 경제가 좋아질 거고 그럼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거고 여기에 조금 더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왕팡 증산을 하자니 변이 바이러스도 좀 걱정되고 독일 자꾸 도시 봉쇄 연장되는 것도 우려되고 백신 보급되는 것도 좀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결론을 이번 오펙 회의에서 낸 거죠. 그래서 점진적인 증산을 결정했으나 기존에 감산하기로 한 양을 크게 훼손하지 않을 정도고 또 하나 기간을 정해놓고 감산을 줄이기로 한 거잖아요. 미쓰리는 증산했다고 표현하지 않고 감산을 줄이기로 결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월달, 6월달, 7월달 한시적으로 일단 감산을 조금 줄여볼게. 그러니까 증산을 좀 할게. 그건 뭐냐면 상황 봐서 여차하면은 다시 감산을 더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분위기가 좋아지면 점점 더 증산량을 늘린다든가 라고 결정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 매월 이제 매달 석유장관 회의를 개최해서 아주 유연하게 한번 결정해서 몇 달 동안 쭉 지키는 게 아니라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고 굉장히 유연하게끔 어떤 증산과 감산의 목표를 잘 계획해서 변경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오펙 회의 결론을 보고 국제유가가 오히려 쟤네들 감산을 연장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증산을 하기로 했는데 왜 국제유가가 61달러까지 올라갔지에 대한 질문은 생각한 것보다는 아주 적은 약의 증산을 결정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간을 정해놓고 증산을 하겠다고 한 점. 세 번째는 매달 석유장관 회의를 개최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국제유가의 어떤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겠다라는 그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WTI 기준으로 61달러 이상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왜 국제유가가 공급 확대가 되는 이슈에도 60달러를 회복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풀리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이번 주를 봐야죠. 4월 5일 월요일은요, 우리나라 식목일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계절적인 요인으로 이거 4월 달에 식목일 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다. 이미 뭐 다 뿌리 내리고 꽃 피고 하는데 무슨 나무를 심냐. 좀 3월 달로 앞당기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4월 5일 우리나라는 식목일입니다. 그런데 4월 5일 유럽 증시는 휴장입니다. 대신 뉴욕 증시는 열립니다. 그런데요, 중국 증시는 휴장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요, 사실 중국 증시보다 뉴욕 증시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이 쉬든 말든 상관이 없죠. 이번 주에 가장 큰 화두는 뭘까요? 아마 많은 전문가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3,100포인트 이상을 회복했고 지금 미국에서 2조 달러 인프라 투자 법안이 막 발표되고 이래서 굉장히 고무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쓰리는 역시 또 이렇게 흥분이 될 쯤 되면 자, 여러분 흥분 금지 침착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평탄한 평정심을 가지고 시장을 지켜봅시다. 자, 어떤 게 문제가 될까?
저는 약간 걸리는 게 뭐였냐면요. 제가 앞에서 한번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가 증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에 2조 달러 초대형 인프라 투자 법안을 발표하면서 증세도 같이 발표라고 할 거라고 했는데 미쓰리가 그랬죠. 증세 얘기 쉽게 못할 겁니다. 네, 지금 분위기에서 증세할 거라고 얘기하면 정말 완전히 찬물을 확 끼얹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증세 얘기가 쉽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번에 2조 달러 인프라 투자 법안 발표하면서 증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번 주 한 주 동안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으세요. 당연히 그렇겠죠. 예, 늘 말씀드리지만 앞에 방송에서 제가 주가와 달러와의 관계를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죠. 예, 주식시장에 갈 때 더 간다고 외치는 게 전문가들입니다. 지금 뭐 호재가 만발해 보이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 걸림돌이 되는 건 뭐냐면 이번 주에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롬 파월 연준 의장뿐만 아니라 뭐 다른 연방은행 총재들의 발언이 예, 준비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번 주에 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 속에서 뻘짓거리를 하나 해서 미국의 국채 금리를 다시 한번 건드리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베이스 중에 하나가 여러분 주식도 마찬가지고 예, 국제 유가도 마찬가지고 국제 금값도 마찬가지고요. 가상화폐도 마찬가지고요.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고 인생사 예,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있는 것처럼 지난주에 뉴욕 주식시장이 워낙 뜨거웠고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오랜만에 3,100포인트를 회복했잖아요. 그 포인트에서 전문가들은 더 갈 거라고 외치지만 미쓰리 생각에는 오히려 식어가야 조금 예, 분위기를 좀 이렇게 식혀가야 되는 구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재료들이 뭐가 있을까? 사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지금 찾아볼 만한 어떤 시장을 약간 좀 이렇게 좀 조용히 얌전하게 너 너무 흥분했어. 너무 나대는 것 같아. 조금 긴장을 풀어. 이렇게 제어해 줄 수 있는 악재는요. 코로나19가 어마어마하게 확산이 된다든가 백신이 뭐 그냥 예, 좀 그렇다든가 이런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런 어떤 큰 시장의 분위기를 바꿀 만한 악재는 없는 것 같은데 대신에 제가 여러분 주식시장은요. 지금 미국 국채 따위는 뭐 아웃 오브 안중입니다라고 말씀을 했지만 제가 예전에 여러분 1조 9천억 달러 그 부양책 말씀드리면서 옛날에 화로처럼 팔딱팔딱 하진 않지만 그렇게 꿈틀꿈틀 살아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은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떠한 그 발언들 예, 이런 발언들이 좀 이렇게 숨죽였던 10년물 국채를 좀 이렇게 예, 다시 이렇게 심호흡시키는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뉴욕 주식시장을 조금 이렇게 식어가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사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2조 달러 엄청난 정말 초대형 인프라 건설 투자 이 법안이 발표된 데다가 여러분 이제 뭡니까? 예, 실적 시즌입니다. 지금 기업들 실적 뭐 이번에 미국 S&P 기준으로 24%가 넘는 실적을 보인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시장이 너무 뜨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시장을 좀 차갑게 좀 식혀가게 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든 아니면 뭐 다른 연준 의장이든 아니면 뭐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든 저는 제닛 옐런 재무장관보다 저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발언으로 미국의 국채 금리가 다시 이렇게 술렁거려서 뉴욕 주식시장이 예, 조금 그 열기를 식혀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증시는요 지금 국채 금리 아웃 오브 안중이에요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그 재료가 죽었다고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사람이 만든 돈, 사람이 만든 경제, 주식, 뭐 국채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완전히 배제시키기 전까지 항상 우리 곁에 존재해서 언제든지 꿈틀꿈틀 거리다가 두더지 게임 하듯이 툭툭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기업 실적 좋을 거고요. 2조 달러 초대형 규모의 어떤 인프라 건설 투자도 발표했고요. 뭐 나쁠 거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지난주에 뭐 미국 국채금리 술렁거리지 않더만 괜찮네. 그리고 모든 악재들을 다 이제 잊어버리고 오로지 고를 외치시기보다는 돈다방 미쓰리 컨셉답게 숨겨져 있던 좀 얌전하게 있었던 미국 국채금리가 다시 올라올 수 있고 또 아니면 시장이 너무 뜨거우면 정말 증세 이야기 툭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음 주 증시를 지난주보다는 조금 열기를 식히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엔 미쓰리가 방송을 쉬지 않고 지금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 싫으셔도 계속 봐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기대하시면서 남은 일요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